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실리빙TV 유성소 조정수입니다. 오늘은 젖을 끼고 있는 저의 사과추 가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떤 비료나 영양제를 사용하면 품질 좋고 당도 높은 사과추를 많이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사과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장마기를 잘 극복할 것이냐가 될 것입니다. 사과대추의 꽃이 피는 개화기간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국내 장마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6, 7월에 집중된 장마로 인해서 특히 노지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노지재배의 경우 화분이 쉽게 내려가 당연히 착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정과 착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우스 재배 시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그 피해는 피해가기 힘들 것입니다. 다행히 하우스 내에서는 개화 시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전반기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여갈 수 있겠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사과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이 장마기간을 극복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장마나 가뭄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조 추출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중에는 여러가지 아미노산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이용해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지만 저는 아주 특별한 해조 추출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북해에서 생육하는 아스코필럼 노도솜이라는 해조물을 주 원료로 이용한 고품질 해조 추출물입니다. 이 아스코필럼 노도솜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북해의 극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해조물로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물질로는 최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은 과일나무 생육 초기에 필요한 양분을 모두 추가하여 이것 하나만 살포해도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치 않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질소 5.6%, 가리 2.3%, 붕소 1.1%, 아연 1.1%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붕소와 아연은 각각 착과율 향상과 냉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은 옆면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해조 추출물과 비료의 상유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생육 안정성과 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계속될 때는 과대한 수분 증가로 나무가 과성장을 하면서 수정을 더욱 어렵게 하겠는데요. 이때 인산가리 비료를 살포해주면 수정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환경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해조 추출물 살포와 칼슘제 살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 다른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제는 과일이 물컹해지는 연부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사과대추는 물컹해지고 푸석푸석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칼슘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부가 현상이 일어나면 쉽게 낙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새순이 타는 증상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칼슘 부족입니다. 새순이 살짝 타는 경우는 괜찮지만 가지순 끝이 타는 경우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 끝순이 타면 생장점도 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칼슘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칼슘의 종류에는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그리고 인산칼슘, 초산칼슘 등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과일 결실기 때 과일이 단단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질소가 불필요해서 이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일 비대기 때는 과일을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질산칼슘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산칼슘은 인산이 주 목적일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산칼슘과 질산칼슘은 약간의 칼슘 효과만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퍼티케어 칼마그는 질산 칼슘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질소 13%, 가리 1%,
칼슘 16%, 마그네슘 6%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비료를 장기간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 칼슘 비료인 야라비타 스타핏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은 질소가 없는 천연 칼슘 비료입니다. 질소를 제외하고 16%의 칼슘만을 공급함으로써 칼슘 결핍을 예방하고 우짜람 발생 시 억제작용을 통해서 작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야라비타 스타핏도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과 같이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과 희석 비율은 1000대 1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료는 혼합 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야라비타 스타핏은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동의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과대추나무 추비 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대추나무는 꽃이 늦게 피고 결실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른 과일나무에 비해서 추비를 주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수수는 추비를 5, 6월경에 주지만은 사과대추나무는 7월 중하순경에 줍니다. 일찍 주게 되면 개화 수정 시 과다한 양생장을 하여서 결실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는 비료의 종류는 질산가리와 황산고토입니다. 질산가리는 개화기부터 과실 비대기 때 사용하는 비료인데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 작물의 생육과 상품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황산고토는 황산 마그네슘 비료인데요. 작물의 엽록소 형성을 촉진해서 광합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과수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수확을 증대시킵니다. 이들 비료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료이기 때문에 관주라 연면시비 형태로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비료들은 대개 1, 2주일 정도 주기로 2, 3회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료들을 구입하기 귀찮으시거나 여력이 없을 때는 NK 비료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NK 비료보다는 칼슘, 마그네슘, 붕소, 망간 등 미량 요소가 함유된 원효용 NK 비료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9월경이 되면 과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산가리 비료나 황산가리 비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들 두 비료는 당도를 높이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산가리나 황산가리 비료 대신에 액산 폴리인산 비료인 야라테라 슈퍼 FK30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폴리인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산은 토양 속에서 이동도 아주 느리고 작물의 흡수도 아주 늦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동성도 아주 빠르고 작물 흡수도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화량도 증가하고 착과량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슈퍼 FK30은 밝은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수확량이 증가하고 품질이 좋아지게 돼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는 5월 사과대추나무 신초 생장기부터 6, 7월 개화기 그리고 7, 9월 과실 비대기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 FK30은 관주용 비료인데요. 기본적으로 물과 1000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비료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비료들을 구입할 수 있는 연락처를 댓글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구입 가능한 비료들은 야라 앰플릭스 옵티트랙, 야라비타 스타핏, 슈퍼 FK30, 퍼트케어 칼마그, 질산가리, 황산고토, 인산가리 비료, 황산가리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